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5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죠. 겨울에 별 문제 없으시죠? 네, 뭐 제가 부실해서 가다가 자빠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별로 네. 없습니다. 네. 그러네. 아직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그죠? 네, 아무래도 근데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니까 네. 몸이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괜히 피곤하고 괜히 그쵸.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난 원래 잠이 좀 별로 없는 편인데 요즘은 잠이 많아진 것 같아 새벽에. 그러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래요? 다 네. 그래요? 나도 요즘에 며칠 그냥 계속 잠을 희한하게 많이 잔다. 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환절기라서 그런 탓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어쨌든 겨울 되면 몸 관리를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나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녹음 아까 우리끼리 말씀드렸지만 좀그 배탈,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 주제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들 때라는 주제입니다. 두 분은 본인이 평가하기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편입니까? 의심 들고 이럴 때는 없나요? 저는 제가 요즘에 조금 의기소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반대 걸 이렇게 찾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반대 거라는 건? 예. 제가 작년 올해 제일 열심히 기사 찾아본 게 박항서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단하죠. 그 스토리가 마치 내 롤 모델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잘 나가는. 반대로 야 나는 이 생에 이제 끝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의 느낌을 받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또 꽃이 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기타 등등의 몇 대 몇? 복합적 몇 대 몇? 5대5? 잘 될 거다? 5대5 5대5. 자유님은 어떠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믿는 편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좀 의심이 드는 편이에요? 저는 한 3대7 3대 7, 3은 믿는 편. 믿는 편. 그러니까 주로 잘 안 믿는 편. 잘 안 믿는 편이고 그죠? 그러네요. 그럼 현재 상황의 해석의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면서 나 정도면 참 괜찮다, 나 멋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참 질문이 어렵네요. 예, 그죠? 근데 자긍심? 그러니까 뿌듯했다. 야, 대견하다 내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주 오랜 옛날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확 나오나? 제가 국민학교 때 겨울에는 나무를 했어야 돼요. 불을 떼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추운 날 나무를 해서 한 짐을 이렇게 메고 집까지를 와야 되는데 그 산에서 집까지를 언제 가나 하고 막 몇 번 쉬면서 결국에 이제 집에 왔어요. 와지네. 그런 느낌인데 자긍심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거나 되게 좀 어렵거나라고 하는 게 돌파됐을 때 그때 좀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교육, 산업교육 강사로는 한때 일타 강사하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160시간을 하거나 연간 한 1200시간을 하거나 이게 되돌아보면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를 탈출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것도 또 지나 보니까 또 겪게 되고 또 헤쳐나가게 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 달에 160시간 이러면 느낌이 잘 안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죠? 그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주면 160시간인데 이게 강의를 160시간 한다는 건 하루에 8시간씩 그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중노동이죠. 그 사이에 뭐 이동 시간도 있고 이런 거니까 한마디로 잘 나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유님은 어떠세요? 자긍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긍지를 가졌던 경험이 있나요? 뭐 간혹 예기치 않게 성공 같은 비슷한 걸 했을 때 뭐 이런 건데 그냥 갑자기 떠올려 보라 이러면 예전에 이제 기업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뭐 큰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사회를 보냐 그런 거를 그런 거 연예인들이 와서 해야지 이랬는데 안 된다면서 너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너무 잘 끝난 거예요. 너무 잘 끝나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회사 내부를 막 돌아다니는데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우르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 지금 진짜 엄청 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존 조직에서 행사는 잘해야 본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사회 잘못 봐가지고 부서 좌천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도 있고 반대로 왜 자존심이 상했던 경험들도 있으시죠? 요즘이 계속 자존심 상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이 그러시고 어쨌든 뭐 자존심 상했던 경험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이거 같아. 특별한 누군가의 어떤 반응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돌봐주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베풀어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될 사람한테 못할 때, 잘 안 될 때, 이때 되게 자존심이 무너진다. 뭐 이런 그럴 느낌이 수 있어요.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항상 자긍심만 느끼고 항상 자존심만 상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것들이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비율에 따라 이제 다를 텐데 어쨌든 이 자긍심이 떨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걸 이제 우리 그 정식 용어로는 자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자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의식이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자의식이 발현되는 심리적 메커니즘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앞에서 여쭤봤던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긍심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가운데 글자가 그 얘기 틀리긴 하려고 한데. 네. 이게 비슷해 보여도 그죠?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존심과 자긍심은 둘 다 긍정적인 형태의 자의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둘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자존심은 남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얻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긍심은 스스로 긍지를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존심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의식인 반면에 자긍심은 타인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긍심의 여부가 결정되죠. 해서 동일한 현상에서도 자존심과 자긍심이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평소에 전교 100등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50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성적이 무려 50등이나 오른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그에 대해서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 학생이 느끼는 감정은 자존심일까요? 자긍심일까요? 뭐 당연히 자긍심이겠죠. 그죠? 자긍심이죠, 그죠? 그 학생은 자신을 이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기뻐할 겁니다. 근데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교 1등하던 친구가 한마디 던집니다. 야, 겨우 전교 50등하고도 그렇게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인성 쓰레기네요. 그렇죠. 전교 1등 애들이 그런 애들이 좀 있죠. 그 말에 학생은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걸까요? 자긍심이 하락한 걸까요? 둘 다 하락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정확히는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졌다 이러면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처럼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면 자존심이 살아나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은 순식간에 구겨지기도 하죠. 이와 달리 자긍심은 타인의 평가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타인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면 자긍심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타인의 평가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전교 1등한 친구가 야 겨우 50등하고도 그렇게 기뻐라고 말했을 때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공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거든 하면서 쿨하게 그냥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자긍심이 좀 강한 사람은 타인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평가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자존심은 남을 향한 마음이다 이러면 자긍심은 자기를 향한 마음이죠. 따라서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매사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를 염려하고 타인 앞에서는 자기의 좋은 면과 자랑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 앞에 서서 뭔가 일을 하는 예를 들어 이제 강의를 한다 이러면 네. 또 강의에 대한 반응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자유롭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유독 또 이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실제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강의 평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별로 상처 안 받고 쟤네들이 이상한 거야 이러고는 그냥 다음부터 안 와 뭐 이렇게 쿨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 하고 또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불안해하죠. 또 자기의 약점이 드러난다 싶으면 오히려 뭐 대뜸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존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느라고 타인과 솔직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자기 삶을 가꾸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자존심은 좀 약자의 자의식이다라고 한다면 자긍심은 강자의 자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약한 자들이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반면에 자긍심은 강한 자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걸 뭐 자존심, 자긍심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긴 할 텐데 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정 욕망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번 네. 다룬 적이 있는데요. 독일 철학자 헤겔은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이 인정 욕망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투쟁을 나서게 되는데 헤겔은 이걸 인정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인정 욕망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게 인정투쟁. 이건 그렇죠. 이제 주로 자존심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악셀 호네트도 개인의 자아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는 반면 타인으로부터 좀 무시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타인의 평가나 인정 여부는 나의 자존심을 겨냥한 화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이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타인으로부터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계속 상하다 보면 자긍심도 이렇게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단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일단 남의 얘기를 안 들으면 돼요. 길을 막고. 길을 막고. 아니 그 이전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자랄 때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있기도 하고 네. 이게 매사에 혼나고 네. 이렇게 지적받고 자라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데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인정받고 격려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이 진짜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한 게 그렇죠. 의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네. 타인한테 거절을 엄청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또 지시받고 지적받고 살고 예,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존심과 자긍심은 둘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죠?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둘은 별개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은 이거죠. 타인으로부터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자긍심을 길러두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상가는 자기 자신이 보내는 박수를 확신한다면 타인의 박수와 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보내는 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니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타인의 박수나 갈채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박수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영화 감독이 새로 영화를 딱 만들면 흥행에 성공해서 대박 나길 바라죠, 그죠? 대박이 나면 돈도 뭐 많이 벌겠지만 그 감독 입장에서는 수많은 관객이 자기가 만든 영화에 열광해 주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흥행에 실패한 영화 감독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야 마땅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흥행이 잘 되면 좋긴 할 텐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흥행만을 생각하는 감독이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감독이 흥행만을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스스로 작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감독이다. 그러면 설령 흥행이 실패했더라도 자책하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감독은 자신이 보내는 박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긍심이 흥행 실패라는 외부의 평가에도 자기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에 대한 작품성이나 역량은 믿지만 흥행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감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영화를 계속 만들까요? 아니면 실패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영화 만들기를 포기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도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뭐 흥행 그 자체의 목적을 많이 두지 그렇죠. 않았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오기가 생겨서 더 하는 사람도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네. 야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응?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제가 스스로 작품성이나 역량을 믿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긍심이 높은 감독이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계속 도전할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부 평가가 좋지 않더라도 자기 일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신뢰도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설령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니체 주장처럼 자신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신뢰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 다시 말해 자긍심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가 자존심 하락으로 이어져서 그 일을 계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의 평가에도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다시 얘기해서 자긍심을 세우는 게 좋죠. 야, 이게 옳은 말인 것 같고 믿음이 가는데, 우리 평균적인 대중의 모습을 보면 이런 스탠스를 서 있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많죠. 아닌 사람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현실에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출근길 인문학 멤버들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편인가요? 좀 약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회가 넘어가도 그죠? 네. 겨우 구독자 155명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왜냐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기만 하면 잘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또 꼭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름 이 방송을 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개의치 않고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하는 건 아닌데 네. 쩝쩝거리고 먹는 것보단 낫지. 최소한 뭐 그 정도의 자긍심은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외부 평가에 대한 방어막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의식이라는 주제로 자존심과 자긍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존심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자긍심은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해서 평소에 좀 자긍심을 갖추어 놓으면 타인의 야박한 평가에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긍심을 얼마나 가지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네. 미래에 대한 신뢰도 연결이 된다. 네. 참 옳은 얘기고 네. 믿는 얘기고, 여기서는 선행이 그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예. 나의 역량과 나의 잠재력과 나의 가능성을 얼마나 믿느냐. 전 혼선해서 용어를 써왔던 것 같아요. 네. 자존감 네. 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긍심하고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구분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존감은 자존중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긍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이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평가되는 거고, 셀프 이스팀이죠. 그렇죠. 셀프 이스팀은 정확히는 자긍심에 더 가까운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은 자긍심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쓴 건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자존심보다는 그렇게 스스로 좀 자긍심을 세우는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시작하죠. 뭐 한 줄 평 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그 우리 큰아이 카톡에 써 있는 이걸 뭘 프로필 사진 밑에 써 있는 글을 뭐라고 그러죠? 카톡에 글쎄요. 글 써놓는 거 프로필 있잖아요. 메시지죠. 프로필 메시지라고 그러나?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던 것을 했을 때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뜨끔하네요. 자긍심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은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인 논을 많이 안 했지만 다들 가지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경험으로 비추어서 조금은 당당하게 뭔가의 대가를 치르고 성취를 하는 그 경험이, 작은 성공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그렇죠. 자긍심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2019년도 올 한 해도 또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데,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얼마나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높여가면서 올 한 해를 보냈나. 네. 되게 이 메시지의 부끄러움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모두 반성은 아니더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좋습니다. 그냥 뭐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냥 말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능력은 없이 자긍심만 높으면 이게 또 그렇죠. 허세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오히려 또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자존심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네. 허세를 부리고 이런 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다. 좋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 즉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식의 유형에는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감정이죠. 자존심은 남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존중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의식입니다. 반면에 자긍심은 스스로 긍지를 갖는 마음으로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식이죠. 그래서 평소 자존심에 의존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고 남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느라 타인과 솔직한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자기 삶을 갖고 가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바를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스스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평소에 자긍심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